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테크노파크, 메가존클라우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공동 주최한 서울 지역 기업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김건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에너지, 반도체 플랫폼 회사 등 산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서울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과 수혜기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수혜기업과 또 더 넓게는 서울 지역기업의 효율적인 클라우드 도입과 사용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주최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해주신 서울테크노파크 김진태 팀장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경수 본부장님, 메가존클라우드 서민택 성무님, 텐센트 클라우드의 이누리 SA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김진태입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심경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 서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텐센트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이누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산학연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각 기관과 기업이 서울 지역 기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지 설명하고 또 서울 지역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함입니다. 서울 지역 기업의 현업에서의 고충을 경청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I 클라우드 등 솔루션을 시기적절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6월 1일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서울테크노파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서울 지역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과 또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팀장님, 협약식 체결 이후 저희 서울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예, 입주기업 그리고 수혜기업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전문가분들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이 매우 어려웠었는데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교육,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구축 지원까지 해주신다고 하니 저희한테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사실은 좋은 솔루션을 모든 기업이 편하게 접근하시게끔 플랫폼에 구현을 한 것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도 이렇게 훌륭한 솔루션과 플랫폼을 편히 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게끔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역할인데요.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본부장님, 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도 사실 회원 기업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IT, 반도체, 에너지 등 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AI 학과도 신설하면서 국립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협업에 대해서 내부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내부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최근에 인공지능학과, 지능형 반도체학과, 미래형 에너지 융합학과 이렇게 3개의 학과를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이런 학과들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NA라든가 빅3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학과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의 인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족 기업으로 두고 있는 1,500개 정도의 기업 그리고 특화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밀착 서비스를 하기로 MOU를 체결한 22개의 추가적인 기업 그리고 저희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약 1,300개 정도의 특허 중에 저희가 50% 정도가 ICT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저희의 그 디지털 인재들이 이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이 흐름 속에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만 들어도 클라우드에 대한 지역 기업의 관심이 크게 느껴집니다. 또한 메가존 클라우드와 오늘 기술 설명을 해주실 텐센트 클라우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클라우드를 논의하고도 서울 테크노파크는 오랫동안 서울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김진태 팀장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테크노파크에서는 공간, 장비, 창업, R&D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지원 사업, 전문가 연계 사업, 기업지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이 기업마다 다양한 단계와 필요성 그리고 적정성들이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테크노파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메가존, 텐센트가 주가 되어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구축 및 운용 지원, 크레딧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업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사업 등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은 7월 말에 공고 예정이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은 기업 재직자, 서울과기대 재학생 등 대상으로 클라우드 실무 교육, 그리고 클라우드 이해 및 실습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업 지원 사업은 서울과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메가존 클라우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 사업은 추후 공고 예정이며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및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업당 3,000달러 무상 크레딧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공고 진행 중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 기술 지원, 서포트 포털 지원, 빌링 시스템 지원, 클라우드 컨설팅 지원, 클라우드 구축 지원 등으로 기업의 클라우드 구축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연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팀에서는 서울스텝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업의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갖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글을 남겨주시면 서울테크노파크 코디네이터가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아니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가 연계 사업 중 기술 닥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닥터를 매칭하여 기업이 최대 10회까지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닥터는 서울테크노파크 풀에 등록된 교수나 사업 전문가 등을 의미합니다. 수요기술 조사 사업입니다. 서울 지역 기업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연구자를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A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중 자체 R&D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전국 지역의 대학과 출연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관련 기술과 연구자를 매칭하고 기업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원 사업 중 전문기관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기업이 사업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마케팅, 영상 제작 등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를 제공받을 수혜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모집의 경우 현재 모집 중에 있으며 지원 분야는 마케팅, 교육,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있습니다. 수혜 기업 모집은 전문기관 모집 후에 공고 예정입니다. 맞춤형 지원 사업 중 1:1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규격 인증, 특허 출원 등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합니다.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앞선 맞춤형 지원 사업과 같이 지원 프로그램은 유사하나 신청 자격이 좀 다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서울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기업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전받은 기술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신청 자격은 21년 6월까지 기술 이전이 완료된 기업 또는 기술 이전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 이전 예정 기업은 본 사업 선정 및 협약 전까지 기술 이전이 완료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당 1,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다. 기술 사업화 컨설팅, 시작품 제작 지원, 취업 인증 지원, 기업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업 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서울스텝 홈페이지,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스텝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서울 테크노파크에 이렇게 다양한 지원 사업과 클라우드가 결합된다면 저희 지역 기업에게는 정말 든든한 우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원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ICT 특화 산업에 대한 지원에 포커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서울 테크노파크 메가전 클라우드와 함께 저희 대학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은 실용적 연구와 학습의 결과를 산학협력을 통해 고도화하고 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비즈 캠퍼스 실현을 추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대학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캠퍼스 창업 활성화, 산학협력 인프라 및 시스템의 고도화, 자립형 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일 중점적으로 소개시켜드릴 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산학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수년간 거의 전학가에 걸쳐서 본교 교수진과 관련 기업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공용장비 사용료 할인과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현장의 수요를 교류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학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다빈치랩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의 수요가 있는 연구실 단위의 고도화된 연구 성과물을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과제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특화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해당 분야에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협업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본 사업은 본교에 특화된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기업과 대학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제품화 및 고도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학의 자원을 공유하고 제품을 실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산학협력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 산학교류회 및 기업협업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회의비, 학생 인건비 지원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사업화 역량 지원 차원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다빈치랩 빌리지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실증적으로 대학이 보유한 첨단 기술의 가능성을 시제품 및 제품화 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공개 및 미공개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부 재정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저희 대학이 사업비를 100% 지원해서 대학원생, 석사, 박사 고급 인력을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분야에 파견하는 인력 지원 사업 등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학협력 R&D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 기획 및 공동 신청 지원, 그리고 또 본 대학이 운영하는 가족기업 유료 멤버십 참여를 통해서 재직자 대상의 온라인 교육 지원, K-묵이라고도 하죠. 대학 공용장비 사용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웨비나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안내를 받으신 것처럼 서울 테크노파크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저희 대학의 학생, 가족기업 및 웨비나 참여기업 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계해서 클라우드 등의 첨단 산업 특화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관련한 사업명은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에게 저희 대학의 첨단 분야 DNA라고 하죠.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관련되어 있는 고급 인력을 단기간에 걸쳐서 무상 인턴십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의 교육수당을 4개월간 기업의 인턴으로 채용된 인턴에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 말까지 관련되어 있는 인턴십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고요. 총 30명까지 인턴십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니 관심 있으신 기업 관계자분들은 하단에 저희 대학 통합기업지원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별도의 상세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국이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뵙지 못해 대단히 아쉽습니다. 여러분과 가정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떻게 서울 지역 기업에 지원을 드릴 수 있을지 서민택 상무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서민택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현재 1,300명 이상의 클라우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3,000개 이상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해외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베트남, 일본 지역의 지사를 설립하고 클라우드 도입부터 운영, 비용 최적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사용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만나시게 됩니다.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의 경험이 많은 메가존 클라우드 전문가를 통해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 클라우드 벤더가 외국계가 많다 보니 언어적인 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하신다면 한국어 기반의 기술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고 또한 한국어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서포트 포털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고 상세 클라우드 이용 내역을 메가존에서 개발한 하이퍼 빌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원화 계산서 발행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플렉스 딜리버리 솔루션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AWS 클라우드 프론트와 텐센트 클라우드 CDN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중단 없는 CDN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가존 클라우드의 고객사가 되신다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여러 솔루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24시간 365일 장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고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24365 매니지드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플랫폼, 인더스트리 특화 어플리케이션, 빅데이터, AI, ML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저희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서포트 포털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화면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저희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실제 사용하시는 메가존 클라우드 하이퍼빌링 시스템입니다. 네, 또 여러 개의 CDN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렉스 딜리버리 화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4365 센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메가존 빌딩 3, 4층에 구현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메가존 클라우드 고객사의 중단 없는 서비스와 퀄리티 유지를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클라우드에서 사용되는 주요 어플리케이션 벤더와도 고객의 요청 사항에 따라 구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 학교, 병원 등 사업군 전역에 걸친 고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업군별 특화된 솔루션과 특징에 대한 이해도 또한 월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잘 모르시는 부분을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계 기관과 기업의 서울 지역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을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건 클라우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플랫폼 등 산업 분야 가리지 않고 다들 궁금해하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텐센트 클라우드 이누리 엔지니어 분께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텐센트 클라우드의 AI 빅데이터 솔루션 소개를 맡은 이누리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TIML이라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 플랫폼과 레이데이터라는 머신러닝 시각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AI 솔루션 소개 전에 간단하게 클라우드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 2차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과 전기에너지의 발전으로 교통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연결되었는데요. 3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물리적 교통수단 외에 전 세계의 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했는데요. 이때의 IT는 인풋, 즉 입력값에 따른 함수 계산을 통해서 출력되는 정해진 결과값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나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었지만 그 연구가 이론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초연결사회 등의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고 확산되게 됩니다. 이미 이론은 3차 산업혁명 당시에 존재했는데 어째서 4차 산업혁명 때 인공지능의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고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한 컴퓨팅 파워의 향상 때문이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보시면 3V라고 해서 볼륨, 데이터 사이즈 크기가 페타바이트급으로 크고 벨로시티,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버라이어티, 데이터의 종류, 엑셀처럼 정형화된 데이터 또는 텍스트, 음성처럼 비정형화된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무수히 촘촘하게 연결된 신경망 네트워크의 학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물론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팅 파워가 현재만큼 저장 공간이나 연산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고 고비용이었기 때문에 이론은 있어도 인공지능 부분이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스토리지 저장 공간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지원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대용량의 스토리지 저장, 관리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클라우드 전문 프로바이더, 텐센트 클라우드 같은 업체가 생기면서 머신러닝, 빅데이터, 그리고 각종 IT 서비스들이 매우 쉽게 관리되게 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해주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서비스 영역을 IaaS, PaaS, SaaS의 개념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이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OS, 미들웨어, 런타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부분을 고객이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면요. IaaS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PaaS 플랫폼 서비스, SaaS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은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하는 IT 영역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대신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IaaS 같은 경우는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부분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관리하고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런타임, 미들웨어, OS의 영역을 고객이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구성부터 가상화나 각종 밑단의 버전 관리 등을 정말 전부 다 고객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관리하고 고객은 콘솔에서 서버의 스펙을 결정하고 OS를 선택하고 로그인 시크릿 키나 패스워드 등을 구성하는 등 정말 꼭 필요한 간단한 구성만 해서 바로 서버를 쓰실 수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수요에 따라서 서버를 증설하고 축소하는 유연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포인트가 상당히 줄면서 동시에 보안적인 측면, 사용의 유연함이 향상됩니다.
파스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IaaS의 경우에는 인프라의 영역을 고객이 컨트롤한다라고 보면 파스는 이 인프라 영역 모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관리하고 정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만 고객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작성하는 코드와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서버, 인프라, OS 등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관리합니다. 사스는 모든 영역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관리하고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UI부터 모든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제공되고 소프트웨어 화면도 다 있고요. 고객은 사용만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IaaS, 파스, 사스 솔루션은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고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고요. 이제부터 머신러닝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사용자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파스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즉 TIML이라는 머신러닝 개발 플랫폼과 레이데이터라는 시각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IML 머신러닝 플랫폼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은데요.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세트의 임포트부터 오토매틱 러닝, 즉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타겟 칼럼을 지정해서 자동으로 학습하는 오토ML,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모듈을 끌어와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 이외에도 대표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와 카페, 톨치를 활용해 직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 기반의 서비스, 이렇게 생산된 모델을 REST API 콜 할 수 있게 배포하는 CPU, GPU 기반의 모델 배포 서비스 등이 있는 올인원 머신러닝 플랫폼입니다. TIML에서 지원하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 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모델링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고요. 데이터는 로컬 업로드 또는 코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 세트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및 트레이닝 평가입니다.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모듈이 있어서 해당 모듈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와서 연결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를 인풋한 후 데이터 전처리 모듈에서 널, 블랭크 값, 중폭 값 처리 등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를 잘해야 머신러닝의 예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요. 모델 트레이닝은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80%는 트레이닝, 테스트는 20%로 구성하여 트레이닝합니다. 이때 이 구성은 데이터 양에 따라서 90%, 10% 등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트레이닝에만 데이터를 쓰면 나중에 내가 생성한 모델이 예측을 잘하는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 세트를 남겨둡니다. 저희는 100여 종 이상의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하는 알고리즘을 선택 후 예측하고 싶은 칼럼을 지정하여 모델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모델 평가는 앞서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일부 남겨두었던 데이터 세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훈련이 끝나면 모델 매트릭 지표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드린 스크린샷 예시에서는 해당 예시 모델이 Decision Tree Classification, 의사결정 트리의 분류 문제였기 때문에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등의 지표 점수가 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 모델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예시에서는 인식된 객체가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나무인지 등을 예측하는 이러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의학계에서는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등을 분류 예측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때 리전, 노트북 네임, 컴퓨팅 리소스, 코어나 메모리를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으로 선택하시고 스토리지 사이즈 등도 원하는 만큼 지정하고 루트 권한 설정, 노트북의 라이프 사이클 설정, GitHub 코드 저장소 연계, VPC 설정, 클라우드 로그 서비스라는 텐센트 클라우드 로그 분석 전용 스토리지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면 해당 로그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가능하고 오토매틱 스탑이라고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다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코드가 실행이 되고 트레이닝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피터 노트북 실행을 스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팅 리소스를 너무 작게 잡고 훈련을 했는데 훈련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오래 훈련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상세 사항을 설정하시면 오른쪽 스크린샷처럼 주피터 노트북이 생성되고 그 안에서 원하는 머신러닝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모델링이나 주피터 노트북 등으로 생성된 모델은 EMS라는 REST API로 모델 배포를 하는 컴포넌트를 활용해 굉장히 손쉽게 모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법은 모델 배포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구성 정보를 설정하는데요. 모델 서비스명, 지역 및 운영 환경 등을 입력합니다. 운영 환경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TF 서빙이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기반의 딥러닝 프레임워크 모델이 있고요. PMML이라는 프리딕티브 모델 마크업 랭귀지 모델 서비스, 그 다음에 TensorRT라고 해서 자동 모델 최적화를 위한 텐서플로우 모델 타입이 있습니다. TF 서빙 모델과의 차이점은 모델을 최적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측 성능이 40%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오픈 비노는 CPU에 최적화된 모델이고 텐센트 엔젤은 텐센트의 자체 개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인데요. 고성능 빅데이터, 그래픽 컴퓨팅 모델로 자바와 스칼라로 개발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입니다. 운영 환경 설정 후 배포하고 싶은 모델 구성은 코스에 업로드된 모델 파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로컬에서 파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포된 모델은 REST API 호출을 통해 추론 결과값에 대한 JSON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는 텐센트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코스와 연계해서 모델을 트레이닝 하실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해 모델 버전을 관리하고 릴리즈 배포하는 것을 쉽게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버전의 모델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한 플랫폼입니다. 모델 배포의 경우에는 CPU, GPU 기반으로 모델 배포를 지원하는데요.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TIML 플랫폼에서는 텐센트의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인식, 그 다음에 OCR, 오브젝트 캐릭터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사진 속의 글자를 인식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영수증 데이터가 있으면 영수증에서 글씨를 인식하게 도와주는 API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NLP, 자연어 등 다양한 AI API를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서드파티 API를 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오픈된 플랫폼입니다. 이제 활용 사례 3가지 유즈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이미지 인식을 통한 결함 감지입니다. AOI란 Automated Optical Inspection의 약자로 자동 광학 검사인데요. 카메라를 통해서 PCB판의 불량 여부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트레이닝해서 불량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과 정상 이미지를 구분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든 후 모델을 학습해서 API 형태로 호출하여 불량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이미지를 트레이닝해서 타겟 라벨과 매핑한 후 모델을 배포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브랜드 인식 모델, 휴지통 상태 인식 모델, 경비 보안 상태 인식 모델, 수영자 익사사고 방지를 위한 머신러닝 모델 등 문제가 되는 사진과 문제가 없을 때의 사진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만든 후 이미지에 맞게 라벨링을 하여 트레이닝을 시켜서 24시간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즈 케이스로는 싸니 중공업 회사의 클라우드 배포 아키텍처 사례입니다. GSM, 즉 글로벌 시스템 for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GPRS, 제너럴 패킷 라디오 서비스 네트워크 상에서 PLC 제어 장치를 통한 통신 모듈 설비 기계 데이터 발송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TBDS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CDN 가속 솔루션, 오늘 설명드린 TI 머신러닝 플랫폼, 미들웨어 서비스, TD-SQL이라는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베이스, CVM 서버 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하에서 일 평균 처리되는 IoT 메시지는 2억 개 이상이고 데이터 양도 50TB 이상이며 빅데이터 클러스터 노드 수도 100개 이상, 1000억 개의 자산 액세스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이는 레이 데이터는 시각화 솔루션인데요. 곧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머신러닝 빅데이터 도입을 통해서 이 고객의 경우 리스 설비 염체율이 10% 이상 감소하였고 불량 자산 총액이 10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50억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도 30% 이상 개선되었고 서비스 대응 속도도 12배 이상 개선되었으며 고객 유지율 15% 증가, AS 서비스 수입 10% 증가, 예비 부품 재고율 40% 이상 감소, 신제품 출시 속도 30% 이상 단축, 인당 생산성 20% 향상, 자산 이용률 8% 향상 등 우수한 사례를 얻었던 머신러닝 사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시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싸니 중고업 사례처럼 효과적인 비즈니스 개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솔루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 자체 구축하는 것보다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경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도형, 다이어그램 등 이미지화되고 점차 3D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인 레이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데이터의 경우 실시간 렌더링, 빌트인 시각화 라이브러리 및 다양한 그래프, 예를 들어 꺾은서 그래프,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등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편집, 드래그 앤 드롭 개발 방식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및 로컬 파일 임포트 지원, 4K, 8K 및 초고화질 해상도의 지원 등 다양한 개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이 데이터는 스마트 정보, 스마트 관광, 코로나19 현황 관리, 스마트 건축, 스마트 교육, IDC,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항 등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시각화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리적 위치 정보, 교통 흐름, 건물 정보, 지역 히트맵, 랜드마크 표시, 모니터링 정보, 건물 위험 신호 분석, 장비 상태 파악, 도시 개발 정보, IDC, 데이터 센터 통계 등 각각의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3D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019년 충칭 스마트 엑스포의 경우 레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도시의 교통 정보 및 여행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광동공항의 경우 5개 공항의 전반적인 운영상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레이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을 활용하였는데요. 관련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인 선전공항의 지도가 보이고 오늘 도착한 승객의 총수, 오늘 도착한 승객들의 운행수단 예측 비율, 택시를 타고 왔는지 버스를 타고 왔는지 지하철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일월년 정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층별 정보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택시 타는 곳에서 실시간으로 몇 명이 탑승하는지 지하철 정류장에 몇 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일, 월, 년 필터를 걸어서 모든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면 관련 구역에 이제 CCTV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주차자 점유율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별로 이제 CCTV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가 들어오는 곳에서는 이제 택시를
몇 명이 타고 왔는지, 이제 택시 대기 인원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예상 대기 시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통 상황과 택시 정류장에 대한 그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람이랑 화물을 나르는 택시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고 택시 승강장 교통 흐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항에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하철의 실시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몇 호선이 몇 분 뒤에 도착하고 몇 정거장 전이고 버스가 몇 명이 타 있고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등등도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 굉장히 넓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각화 화면에서 한 번에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모든 통계는 역시 일, 월, 년 필터를 걸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CCTV도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고 비행기 항공국 노선별로 지역별로 전체적인 운항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별로 전체적인 항공 노선 수, 화물 여행객의 탑3 지역 파악이 가능하고 특정 지역을 누르면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오늘 몇 명이 나가는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필터를 걸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그룹 프로젝트인데요. 화학 단지 전체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과 숨겨진 위험 지점에 대해서 적시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랑 각종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텐센트 클라우드의 머신러닝 개방 플랫폼 및 레이데이터라는 시각화 솔루션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모두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지원 내용을 공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테크노파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메가존 클라우드와 텐센트 클라우드가 공동으로 야심차게 마련한 서울 지역기업 디지털 기술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